제가 오늘 칼럼을 하나 썼는데 긴급히 제가 왜냐면 이게 목요일 날 박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한 우리 박 대통령 명예위하고 박 대통령 복권위가 공동 세미나 개최하거든요. 그냥 거기서 발제할 내용인데 긴급히 칼럼을 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윤석열이 목을 칼로 베란 얘기는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박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윤석열이의 정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한 거죠. 네. 제가 윤석열이가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개입한 거는 제가 빠삭하게 알아요. 제1 태블릿은 그렇게 개입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2 태블릿은 책임지고 조작했습니다, 윤석열이가. 그래서 이 조작의 수법을 제가 뻔히 알죠. 저건 사람이 아니다. 사법고시 공부해가지고 검사를 한 놈이 뻔히 저거는 딱 자료를 보면은 최서원이 아니라 장시호가 장난친 게 증거에 다 나오는데 그거를 조작 날조해서 최서원 거를 발표한다? 저건 사람이 아니에요. 저거는. 그러면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청와대 문서들을 얼마나 많이 조작을 할까? 피고한테 다 들어와요. 조작한 서류가. 물론 뭐 찢어버리고 많이 없앴죠. 근데 없앴지만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내놔 지금 다 내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작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검사들의 문서 조작은 결국 재판에 제출돼가지고 피고한테 들어옵니다. 피고가 찾아만 낼 수 있으면은. 그런 것도 저렇게 조작을 하는 놈이 청와대 문건은 공개가 안 되잖아요. 지들끼리 돌려보는 거죠. 특히 외교 안보문서 이런 거 얼마나 많은 조작을 할까? 지 마음대로. 저 김정은이하고 들친 거 뭐 이면계약 다 조작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에 관련된 얘기했을 때 이 얘기부터 먼저 들어갈까요? 저는 오늘 이 차기한 변호사가 페북에 논쟁하는 걸 봤는데 나는 차기한 변호사 정도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변절자라고 이렇게 무시할 순 없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우국충정의 대안을 차악인 윤석열을 잡은 거거든요. 원래 차기한 변호사가 윤석열 지지하지 않았어요. 이제 막판까지 와서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사람들하고는 변절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토론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예를 든 건데 왜냐하면 딴 놈들은 그냥 미친 듯이 윤석열 차량만 불러대기 때문에 상종할 가치가 없고 이 지금 차기한 변호사 정도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윤석열 그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 이번 대선분들 중 흔쾌히 지지할 후보가 없다는 주장까지 이해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절대 안 된다는 이들이 있는데 그럼 이재명이 당선되는 걸 바라는 것인가? 일단 내가 여기서 듣고 싶은 거는 왜 좌익들은 벌써 수십 년간 노무현하고 이해창이 붙었든 김대중하고 이해창이 붙었든 이명박이랑 정동영이 붙었든 정통 골수 좌익들은 늘 자기들만의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권영길부터 해가지고 신당정의가 나오듯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득표율을 2%를 얻었을 때부터 있었고 가장 많이 얻은 게 한 4, 5% 얻은 적도 있지 않나? 한 4, 5%도 얻었었죠. 한 번도 물러난 적이 없어요. 대선에서. 정통좌익 후보 중에서 물러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근데 그러면은 좌익들 내에서 야 그러면 보수가 대통령 되라는 얘기냐 이딴 얘기를 못 떠들어요. 처음엔 떠들었어요. 내 기억으로는 김대중하고 이해창이 붙었을 때 97년도에 권영길이 국민승리 20일 나왔을 때 좌익 내에서 권영길한테 욕을 엄청 퍼붓 50년 만에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너 이해창 도움이지 욕을 엄청 했는데 좌익 내에서 그걸 버티고 2002년 나오고 2006년 계속 나오니까 이제는 이게 상수화가 돼가지고 좌익 내에서도 우리가 대권 이기려면은 저 정통 좌익이 가져가는 표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돼가지고 저쪽에다가 주저앉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이제. 지면 지는 거야 그냥. 딱 한 번 주저앉은 게 이정희가 한 번 주저앉았죠. 이정희 2012년 대선 때 이정희가 주저앉았죠.
그때 이제 박빙의 1%가 근데 사실은 근데 이정희 경기동부연합은 정통좌익이 아니고 저기는 경기동부연합 아닙니까? 원래부터 그 라인들은 사실은 김대중 라인들이에요. 달라 라인이. 그러니까 이정희 같은 김대중 경기동부 라인이 아닌 경우는 다 끝까지 완주했죠. 이번에도 심상정 같은 경우 보세요. 심상정 지금 중간에 그만둘 것 같아요.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뭐 2% 3% 어쩌고 해가지고 그만둘 가능성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좌익은 그렇게 해가지고 좌익이 분열돼가지고 지금 좌익이 망했습니까? 좌익이 망했어요? 이 논리면은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아니 좌익은 늘 분열했다니까 지금까지. 더군다나 안철수가 또 끌고 나가지고 분열시켰죠. 그래서 좌익이 망했냐고요. 보수가 더 엉망되고 쪼그라들었지 좌익은 더 넓어졌어요. 이 지평이. 그건 너무 당연하지. 유권자들의 선택이 나 도저히 저는 못 찍겠어. 내가 좌파긴 하지만은 이재명이 못 찍겠어. 난 죽었다 해도. 그런 사람들이 심상정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다양화시켰기 때문에 좌익은 스펙트럼이 넓으면서 보수보다 최소 6대4나 7대3으로 압도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좌익이 그렇게 해가지고 보수를 압도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할 겁니다, 보수가. 근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윤석열 일단 안 돼. 나 그래서 최대입 찍겠어. 내가 최대입 찍겠다는데 왜 당신들이 나한테 이재명 당선인이 바란다고 얘기를 하냐고. 나는 최대집 당선을 바래가지고 최대입을 찍는데 가능성이 없다? 아니 지금이라도 계속 찍어야지 다음번에도 나오는 거지. 가능성 없다고 계속 보수 등신들은 모여서 이 꼴을 났는데 가능성이 없어도 옳다고 생각하면 계속 찍어야지 되는 거죠. 만약에 권영길이가 그때 포기했었으면요 지금의 이 정의당 민노당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수는 이 거대하고 무능한 이 인민당을 끌고 갈 수 있는 정통 우파 정당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가 원래 그거 아니었어요. 목표는 보수에서의 민노당 역할을 하겠다. 등치만 크지 정신없는 인민당을 끌고 가는 핵심 벤치정당 하겠다. 그러려면은 대선 후보에서 굽히면 안 돼요. 민노당은 안 굽혔거든. 근데 대선 후보 만들자마자 윤석열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게 저 당을 관리합니까, 민당을? 왜 좌익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수는 절대 안 된다고 미리부터 겁먹고 도망가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좌익과 보수를 비교했을 때 보수의 무능과 부도덕이에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무능하고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보수가. 도전의 길을 안 가, 절대.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차 변호사가 저한테는 못할 거예요, 아마. 내가 최대입 찍겠다. 차 변호사가 저한테 너 이재명 당선된 거 봐라? 이런 얘기 못하겠죠. 두 번째, 난 여기 이제 이 부분을 내가 좀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재명이는 문재인하고도 다르다 이거예요. 문재인하고도. 이재명과 문재인 인생을 비교해봐라. 문재인이 전과 사범은 아니고. 근데요, 지금 문재인 같은 놈을 전과 7범이고 4범이고 6범이고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재인은. 아니, 문재인은 저 아버지가 지금 뭐 하는 놈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저거 밝혀야 되는데 아니 간첩이 전과 7범이고 뭐 전과가 있든 없든 그게 만약에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문재인을 평가할 때 전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아, 그 이명박이는 전과 그 18범인가래 이명박이 전과 18범. 전과가 물론 이재명의 전과는 그 도저히가 하는 이 공직자가 될 수 없는 비리 잡범의 전과여서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이 하고 이렇게 나는 그래도 노무현하고 정도로 비교하면 좀 되지만은 문재인하고 비교한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모르겠어요. 누가 더 위험하냐 그랬을 때. 이재명이는 경기동부 연합이긴 하지만은 경기동부 연합 라인에서의 선골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저거는 이호철이라는 자가 어디까지 연결된지 모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요거를 제외하고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시민을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 자는 좌익에서도 없죠. 노무현이고 뭐 김대중 심지어 뭐
형수한테 저런 상륙하는 적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거는 공직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지금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차 변호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재명이는 보통 좌익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저 우간다의 이디아민이나 리비아의 가다피나 이라크의 후세인 같은 내용이 될 수 있다. 이건 다르지 않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이 지금 이제 요 강석재란 분이 이제 우리 원론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원론을. 근데 지금 원론을 얘기하는 거는 지금 차 변호사 입장에서는 중요하지가 않지. 차 변호사는 안다 나도 윤석열이가 어떤 놈인지 다 아는데 이게 윤석열이가 법치주의와도 거리가 멀고 다 멀지만 이디아민이나 가다피 같은 놈하고 그런 놈이 대통령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모아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 논점이 어긋나게 되는 게 강석재하고는. 자, 이건 다 안다는 얘기 아니야. 이재용 부회장, 이재수 사령관. 법적, 정치적 책임 물어야 된다. 윤석열에게. 근데 이번 대선은 방법이 없다. 지금 그걸 추구하기에 정통 자유민주정 지지 세력이 너무 미약한. 난 차 변호사가 굉장히 솔직하게 잘 얘기했다고 봐요. 우리가 너무 병신 같고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논점이 잡혀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럼 뭐냐. 차 변호사 말대로 정통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다 변절해서 약해진 게 아니라 탄핵 때만 해도 우리가 가능했었죠. 이 너무 많이 변절해가지고 세가 약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가 약하니까 들러붙자고 주장하면 안 되고 세가 약하니까 이제 우리의 주제 파악을 해서 대권에 대해서 뭘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할 건 하자는 거야. 내 주장은. 이미 대권은 문재인이가 대주주예요. 우리는 이미 밑바닥으로 내려와 있어. 우리나 일어서자는 거야. 우리나. 대권에 껴 들어가 봐야 예를 들면은 저 탄핵 무효를 찬성했던 보수 몇천 명 윤석열 지지해 봐야 대권에 아무 영향 안 미쳐요. 문재인이가 버튼 누르면 끝나는데 왜 쓸데없이 마지막 남은 보수의 에너지까지 절로 갖다 붓냐고요. 영향도 못 미치면서. 윤석열이 지지율 올리지도 못해요. 그 정도로 미약해. 그럼 그렇잖아. 지금 본인은 이제 이렇게 미약한 세력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만세 불러봐야 윤석열 고마워하지도 않고 윤석열 도움도 안 돼. 각자 할 것만 자기가 할 것. 자기가 할 건 뭡니까 우리 할 거는. 탄핵무효 아직 안 됐잖아요. 그것만 하자 이거 그것만 대선 때. 그러면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어떻게 된 거냐. 윤석열이를 때려잡아가지고 지금 보수가 타락한 이유는 윤석열 중심으로 사탄파 변절자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안 돼요. 이 보수 정당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집권하자마자 다 아마 탄핵당하든지 내각제로 넘어가거지. 윤석열이 집권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짓거리 한 다음에 이재명이 집권하잖아요. 이재명하고 싸우지도 못해. 이 변절자들은.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윤석열이와 그 붙어있는 변절자들을 제거하고 초강력한 보수 정치 세력을 다시 만드는 거다. 우리 역할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진짜 이재명이가 집권해도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층이 60% 넘어가잖아요. 그런 세력까지 다 손잡아서 이재명이를 포위해서 얼마든지 가다피나 이디아민 꼴 나는 거는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수가 이 꼴 나면은 진짜 이지를 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된다 그럼 막지도 못해 이재명이를.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다만 문재인이가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럼 문재인은 바보입니까? 문재인이가 왜 이디아민 같은 놈을 대통령 시켜줘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는 문재인한테 맡기라 이거야. 이재명 문제는. 우리는 우리 할 거 합시다. 차 변호사가 한 명이 절로 가든 안 가든 아무 영향 없어요. 반면 소액주주 20%의 주식을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다르죠. 판을 엎어버릴 수 있죠. 박근혜 대통령은. 자, 변절자들은
박 대통령의 윤석열 지지하는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죠. 이 조갑재하고 저 고영주 이 두 자가 하는 거 보면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박 대통령만 기다리고 있다가 박 대통령 딴 말하면 치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어요. 지금 변절자들. 근데 박 대통령은 보수의 리더였는데 본인과 함께 구속된 200여 명의 인사가 있어요. 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보수운동가 방자경 씨, 문재인의 공산당 의혹을 제기했다가 구속되었고 석방 이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거는 이 투옥생활 후유증으로 윤석열이가 죽인 거예요. 박 대통령한테는 이것들도 다 봐야 될 책임이 있어요. 윤석열이가 도장 누명 씌워서 감옥 보낸 게 박 대통령 한 명이 아니라 200명이고 그 중에 몇 명은 또 죽었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는데 윤석열에 의해 이런 정치적 탄압을 받은 보수에서 그를 대통령 후보로 떠봤다는 것은 변절 혹은 변태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아마 좌익들이 그렇게 볼 겁니다. 좌익들이. 그 변절한 보수들이 그 더럽고 타락한 길을 박 대통령에게 강요한다는 건데 자, 박 대통령에게 탄핵이란 개인의 명예가 짓밟힐 것은 물론 보수 정권이 추락하며 문재인 정권이 일방통행하게 해준 반역의 사건. 그 대가로 박정희 대통령으로 타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존경받는 대통령 1위 자리를 노무현에게 넘겨줬다.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과오를 극복할 줄 알았다며 조롱 섞인 비판을 던졌으며 자신이 날조한 조작 수사를 박 대통령이 박정희의 과오를 극복 못했다는 아주 오만의 극치인 발언을 했어요. 이 당시 윤석열은 중앙지검장이었기 때문에 검찰총장 하려고 문재인에게 더 큰 충성심을 보여주려고 탄핵에 박정희 대통령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에 대비한 이유가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자신의 탄핵으로 인해서 개인의 명예, 부친의 명예, 보수 정권 전체가 다 박살나는 이런 사태가 초래했는데 윤석열 같은 조작 검사에게 짓밟히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되는 거냐 박 대통령이. 저는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살아온 삶의 행태로 볼 때는 2월 초에 탄핵 조작과 날조 자신의 결명을 주장할 겁니다. 예. 이거는 100%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다가 윤석열이까지 거론하냐 안 하냐 그것만 남은 거죠. 그것만. 근데 이제는 이건 방법 논릴 수가 있는데 이 국민들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열심히 투쟁을 했는데 5년 전에도 70% 국민들이 탄핵을 찬성했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그럼 우리는 뭐 했냐 5년 동안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 건데 내가 그래서 조원진 무리들을 용서 못했다 했던 게 5년 동안 400억을 썼다며 이런 책 같은 거 진짜 요약본 해가지고 몇십만 부 뿌리고 신문들이 막 1000만 부 뿌리고 그 돈을 걷다가 썼으면은 왜 7대3이 안 바뀌냐고. 탄핵의 찬반이 왜 안 바뀌어요 5년 동안 400억 써놓고서 안 한 거야 한마디로. 탄핵 무효의 컨텐츠를 생산하고 그걸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돈만 되는 집회만 무진장 열어가지고 집회는 계몽이 아니에요. 집회는 우리가 완전히 밀리고 있을 때 생존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앞서고 있을 때 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집회는 계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5.18 투쟁했던 지만원 박사가 5.18 가지고 집회하지 마라. 집회가 문제가 아니라 계몽이다 계몽. 그러면 집회를 하더라도 계몽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 탄핵무효 마찬가지예요. 계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계몽을 하려면은 이 연구를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이걸 찍어내야 되니 돈이 들어가지 돈이 안 들어오고 집회해가지고 그냥 퍼포먼스 하면은 그냥 돈 들어오니까 다 그것만 몰려가. 지금 보수라는 놈들을 왜 매주 집회합니까? 나는 정말 황당한 게 아니 집회라는 게 사안이 있을 때만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교회야? 토요일마다 계속 교회 가듯이 집회. 아무 없어. 콘텐츠도 없어. 이슈도 없어.
공무원들, 아스팔트의 공무원들이야, 공무원들. 거짓말은 거짓말. 연구 안 해도 되지, 공부 안 해도 되지. 실패까지 거 그냥 어디 허접한 차 하나 사가지고 하면 돼. 그 짓거리만 했기 때문에 아무런 개몽 효과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박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뭐냐? 5년 전에도 탄핵을 찬성했던 70%의 국민들 중에서 최소한 20, 30%를 설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냐 못하냐에 따라 가지고 탄핵 무효의 성패가 달려요. 나머지 탄핵 무효했다가 윤석열 지지하는 개들은 상관이 없어. 이것들은 이것들은 아예 제껴도 돼요. 탄핵을 찬성한 70% 국민 중에서 극자가 아닌 합리적인 선에서 얘기가 되는 중간층이나 이 온건 좌익들이 야, 이 탄핵 이거 완전 거짓말이었네? 이렇게 만드는 게 핵심인데, 원래 일반 국민들은 자기가 어떤 판단했어, 언론에 속아서. 그걸 자기가 스스로 반성하고 연구하고 돌아설 국민들이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자기 책임이 아닌데? 관심 끄지요. 관심 끄지요, 그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이 카드는 윤석열이라는 자를 국민의 60%가 혐오합니다. 이재명이랑 똑같아요. 둘 다. 60%의 이제 이 윤석열을 혐오하는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좌익이나 중간층이겠죠. 왜? 지금 윤석열의 지지층들이 탄핵 무효 보수 개들지들이기 때문에 혐오층은 당연히 좌익하고 중간층이겠죠. 아마 윤석열을 혐오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탄핵 무효 외쳤던 보수 개돼지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 자체를 묶어서 혐오하는 게 많을 거예요.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럴 수가 있나 저놈들은. 그게 혐오의 아마 근원일 텐데, 그러면은 윤석열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저런 기회주의자, 배신자, 변절자들이 대한민국 집권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윤석열 집권을 박 대통령이 막아줘야 되는 거죠. 막아주는데 간단해요. 윤석열이 검사로서 한 짓을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이런 조작을 하고 날조했다. 우종천 기자가 많이 찾아냈거든요. 간단하게 재벌 총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날 다음 날 보고서를 조작해서 마치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 만날 때 돈을 요청한 것처럼 보고서를 날조했어요. 윤석열이가. 날짜가 안 맞아, 날짜가. 이미 재벌 총수 다 만났는데 그 다음 날에 청와대 보고서가 재벌에게 돈을 요청합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청와대 공문서를 조작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내가 그래서 피의자에게 들어오는 공문서도 조작하는 윤석열이가 그것도 청와대 문서 조작했죠. 대통령 되면은 청와대 문서는 다 조작이에요, 그때부터는. 이런 자가 대통령 되면 됩니까? 아니, 지금 이대로 설명하면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나를 뇌물죄로 덮어씌우기 위해 가지고 청와대 공문서를 조작했다. 그리고 장관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태블릿을 장시호하고 최서원 비서 것을 장시호 거를 조작했다. 이렇게 조작하는 자가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러면 보수 개돼지들은 신경 쓸 것도 없는 게 이 발언으로 윤석열을 혐오하는 60%의 좌익 중간층의 관심을 끌어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같이 태블릿 책하고 이제 쫙 뿌려대면은 그래서 박 대통령도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국민들의 한 20, 30%만 다시 돌려내면 그게 박 대통령 지지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변절한 보수 개돼지는 다시 돌아옵니다. 얘네들은 원래 그냥 권력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니까 이제 여기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감투 줄 것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를 모는 거죠. 근데 이거는 대선 전에나 가능하지 대선이 끝나면 의미가 없어. 대선이 끝나면은 윤석열은 100% 떨어집니다. 윤석열 집에 갈 거 아닙니까? 그때 박 대통령이 나와서 탄핵은 윤석열이가 조작하고 다 잊어버려요, 이제 국민들. 윤석열이 어제 끝났는데. 윤석열이가 끝나면서 탄핵도 같이 끝납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탄핵을 무효시킬 수 있는 기회는 윤석열이 날뛰고 있는 이 시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시점에서 윤석열을 치면서 윤석열을 증오하는 탄핵 찬성 국민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바꿔내야 됩니다. 이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그 기회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보수 변절자들이 박 대통령 주변에서 윤석열 대해서 얘기 안 할 겁니다. 이런 공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박 대통령이 이 정도는 아시겠죠. 아시겠죠. 정치 구단인데. 만약에 박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아무런 언급도 없이 넘어가게 될 때 탄핵 무효기는 멀어지는 게 아니라 끝나는 거죠. 태블릿은 돼요. 태블릿은 제가 해결할게요. 근데 탄핵 무효는 끝나는 거죠. 자, 자신이 맡은 수사조차 권력에 줘서 조작 날조하던 검사가 대통령 되면 국정 전체를 다 속일 것. 청와대 공문서는 다 조작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의무의 의무, 선택이 아니에요. 박 대통령한테는. 본인이 날조 수사 검사는 당했잖아요. 근데 그놈이 대통령 하려고 그래. 그거를 알리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그럼 박 대통령도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이건 안 하면 안 돼. 저는 만약에 박 대통령이 이걸 안 한다 그러면요. 저는 바로 지지 처리할 것 같은데요. 의무상의 의무상 이거는 해줘야 돼요. 본인이 알잖아. 저놈이 어떤 놈인지를. 근데 그 얘기를 안 한다? 대통령 대권 앞두고? 국민을 배신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탄핵 무효합시다? 아무도 귀 안 기울이죠. 그건 저부터 하는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탄핵 무효. 전 태블릿만 집중하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시킬 수 있는 기회는 대선 전 윤석열의 정체를 정문에게 밝힐 수 있는 이번 한 번이다.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한 번의 기회. 한 칼에 목을 쳐야 됩니다. 저 개돼지들에게 윤석열 지지하는 개돼지들에게 물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의 정체를 밝히면 안 됩니까? 밝히면 이재명이 되니까 밝히면 안 돼요. 그래서 박 대통령한테 국민을 속이란 얘기야? 조갑전이 고영준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본인들도 알잖아. 윤석열이가 조작했다는 거는. 그걸 국민에게 알려주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났어. 이것들 나중에 정말 김정은이가 한반도 독재할 때 거기에도 부역하고 남을 놈들이에요. 내가 볼 땐. 정인이 뭐니 진실 그런 거 없어요.